자, 즉석 떡볶이를 파는 어떤 가게에서 예제 4-1 손님의 75%가 라면사리를 추가하고 라면사리를 추가한다. 라면사리 추가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좀 이상하네. 잠시만요. 자, 봅시다. 이게 페인이 좀 이상해 있어가지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즉석 떡볶이를 파는 어떤 가게에서 손님의 75%가 라면사리를 추가하고 75%가 그 다음에 80%가 만두사리를 추가하며 만두사리가 있나? 만두겠지 뭐. 만두사리를 추가하며 뭐 보통 추가하는 뭐 그런 넣는 걸 사리라 하는 거죠. 65%가 라면사리와 만두사리를 모두 추가한다고. 라면사리 앤드 만두사리 모두 추가한다. 뭐 강호동 같은 애들이겠네, 그지? 모두 추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떤 손님이 떡볶이를 주문하면서 라면사리나 만두사리 중에서 적어도라고 하지, 그지? 적어도 하나를 추가하는 거잖아. 뭐 라면사리 해도 되고 요것만 해도 되고 만두사리 하나 해도 되고, 그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둘 다 해도 되고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겠죠, 이거. 적어도란 말 들어오면 이제 합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 다 아는 거죠. 확률은 얼마인가? 자, 해보자. 결국 봤을 때 라면사리 또는 만두사리를 추가할 확률 구하라. 그러면 라면사리가 추가할 확률에다가, 그지? 그 다음에 만두사리를 추가할 확률을 더하고, 그죠? 만두사리와 라면사리와 만두사리를 동시에 추가할 확률 빼주면 되겠지, 그지? 다 끝났죠. 0.75 0.65 마이너스 이게 얼마입니까? 동시에 하는 거. 80이네. 0.8 그 다음에 0.65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하니까는 뭐 답이 나오겠죠. 페이지 보니까는 뭐 90%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사건 A와 B의 결합 확률이 제로다 이 말이잖아, 그지? 제로다 이 말이죠. 자, 이 두 사건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이 사건 AB와 사건 B의 뭡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이며, 그죠? 이때 확률은 당연히 0이 되죠. 0 되죠. 됐습니까?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집합 A와 B가 공통이 없는 사건.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샘플 스페이스 안에서 A하고 B가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이야.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베타적인 사건이라고 해. 베타적인 사건.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베타적일 때, 즉 A 캡 B 결합 확률이 0이며 이때 확률 덧셈 법칙은 당연히 이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 날아가니까 이거면 남겠죠. 예, 이거 뭐 애들 장난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뭐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자, 사건 B의 발생 조건 하에서, 자, 뭐 책에는 이래 돼 있네, 그죠? 자, 보자.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확률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죠? 예. 정보가 중요하죠. 인포메이션. 즉, 내일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그지? 삼성전자의 명성, 그 다음에 경영 성과, 그 다음에 최근 주식시장의 동향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죠. 예,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 정보 집합에 의존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지? 조건부 확률. 정보에 의존한다. 그지? 인포메이션에 의존한다. 이거죠.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이다. 자, 우리가 위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정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와 삼성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각각 다르겠죠. 자, 위의 사건 A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A의 발생 확률을 0.6으로 정했다고 가정하자.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된다라는 사건 B의 발생으로
삼성전자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면, 그죠? 됐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확률이 얼마에 0.6인데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뭐가 들어왔냐면, 지금 현재 사건의 삼성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확률이 지금 정보가 0.6인데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왔어. 어떤 정보가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갖다가 예상된다. 뭐 이재용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지? 따라서 라는 뭐 주가가 뭡니까?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 이재용이 나와서 엄청난 투자를 할 거라는 사건, 이 사건의 발생으로 삼성전자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면 뭡니까? 이 사건 B로 인해서 공간이 바뀌죠. 그치? 사건 B로 기존에는 A만 있었는데 A만 있었는데 새로운 뭡니까?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어. B가 발생했어. 됐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표본 공간이 변화가 되죠. 요런 공간에서, 그지? 요런 공간에서 또 요런 공간으로 바뀌잖아. 요런 공간에서 요것만 있다가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서 또 요런 공간으로 표본 공간이 바뀌죠. 변화되면서 사건 A의 발생 확률은 더욱 높아지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건 B가 발생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그지? 색깔을 좀 달라겠게. 새로운 사건 B가 발생됐다는 조건 하에서 어떻습니까? 사건 A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 확률을 뭐라 그런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확률. 자, 그래서 어떻게 또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B라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됐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나와 있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확률이 0.6이 있는데 이 확률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확률을 우리가 사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확률. 딕셔너리가 아니고 프라이어, 그지? 이거죠. 사전적인 확률이라는 거. 사전적 정보죠. 이미 시장에 깔리는 정보라는 얘기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가 깔리는데 새로운 사건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뭐 이런 정보가 기존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호재가 발생했지. 호재가 딱 발생하니까 표본 공간이 여기에서, 그지? 요렇게로 확장돼 보니까 그럴 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더 변화가 생기고 올라가겠죠. 그죠? 이거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 조건부.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결국 봤을 때 B분의 전체 중에 부분이 되겠지. 그지? 전체 중에 부분. 요건데, 요거. A 교 B잖아. 그지? B가 일어났다는 확률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반대로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조건 확률.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A가 주어졌다는 조건하에서 B가 일어나는 조건 확률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먼저 이게 되겠지. A가 일어났다. 자, 원래 B가 있었는데 A가 생긴 거야. 그지? 자, 그죠?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요거죠. 요걸 구하라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P, A분의 P, A, 교, B.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만두사리를 주문한 손님이 라면사리를 추가로 주문한 확률 얼마인가? 자, 앞에 잠시 봅시다. 4-1. 자, 앞에 보니까는, 자, 다시 해볼까? 라면사리 추가할 확률, 라면사리를 추가할 확률이 얼마냐니까 70.75, 75%. 만두사리를 추가할 확률은 얼마야? 80%, 0.8%. 라면 앤드 만두를 추가할 확률이 얼마냐? 하니까 65%. 그지? 그 다음에 라면 또는 만두를 갖다가 추가할 확률은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그지?
예. 0.75 더하기 0.8 빼기 0.65%니까 0.65 요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앞에서 만두사리를 주문한 손님, 만두사리를 주문한 손님이, 그지? 라면사리를 추가할 확률은 얼마냐? 그지? 됐습니까? 원래는 라면사리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만두사리를 추가했단 말이야. 만두사리를 추가했다는 조건하에서의 확률, 요거잖아. 그지? 전체분의 부분. 만두사리를 추가했다는 조건하에서 라면사리를 추가할 확률이 요거니까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지? 자, 끝났죠? 네, 만두사리를 추가할 확률분의, 그지? 라면사리 and 만두를 갖다 동시에 추가할 확률 요거잖아. 됐습니까? 만두사리가 사전적, 이게 사전적 정보죠. 이게 사전적 정보죠. 미리 주어진 정보잖아. 그지? 0.8분의 0.65. 그지? 전체 중에 부분이니까 0.65. 이렇게 계산되죠. 됐습니까? 쉽죠? 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3. 중간에 여러분들 봤을 때 요거 뭐 있네. 예, 뭐 몬티올 통계학 뭐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는 건데 일단 예제부터 먼저 풀어주네요. 그죠? 예제 4-3 한번 봅시다. 예제 4-3. 자, 봅시다. 한 자문회사가 두 사립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얻기 위한 공개 입찰에 응하였다. 그지? 대학 두 개가 있는데, 예, 뭐 용역을, 연구 용역을 달라 프로젝트 해가지고 있잖아요. 입찰에 응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문회사는 A 대학으로부터 용역을 얻어낼 확률은 0.45. 그지? 예, A 대학으로부터 얻어낼 확률이 0.45고, 자, A 대학으로부터 용역을 얻어냈을 때 B 대학, A 대학으로부터 용역을 얻어냈을 때 B 대학으로부터 뭡니까? 예, 용역을 얻어낼 확률은 얼마다? 0.9, 90%. 예. 이 자문회사가 두 대학으로부터 용역을 모두 얻어낼 확률, A와 B에서 동시에 모두 얻어낼 확률은 얼마냐? 요거죠. 그죠? 됐습니까? 쉽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봤을 때. 자, 꼽사건의 법칙을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자, 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합사건 봤잖아. 그지? 합사건 확률 어떻게 됩니까? A, B, 요게 합사건 확률이잖아. 그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결합 확률을 빼주는 게 합사건이야. 그지? 자, 이번에 곱사건 확률. 이건 합사건 확률이고, 그지? 사건 확률이고. 네, 우리가 곱사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부 확률에서 유도됩니다. 곱사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가 B가 일어났다는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중의 부분이잖아. 됐죠? 여기서 우리가 양쪽의 PB를 갖다 곱해줄 수 있겠지.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반대로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는 조건 확률도 P 얼마 A분의 PA교 B 이렇게 되죠. 이거 곱해주면 그죠? 곱해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부터 PA교 B라고 하는 것은 P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뭡니까?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뭡니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곱하는 것 같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 확률의 곱셈 법칙입니다. 곱셈 법칙. 그지? 곱셈 법칙. 아시겠죠? 자, 그걸 이용하는 게 예제 4-3입니다. 이거 아는가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A 대학부터 용역을 얻는 확률이 4.5죠. 그죠? 4.5. 0.45. 45%. 자, A 대학으로 용역을 얻어냈을 때 B 대학의 용역을 얻어낼 확률이잖아. 그지? A 대학으로부터 얻어냈다는 조건 하에서 B 대학이 용역을 얻어낼 확률은 90%. 0.9야. 예, 두 대학부터 동시에 얻어낼 확률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예, 결국 뭐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지? 자,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곱하면 되죠. 그죠? 이거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된다.
자, 됐습니다. 쉽죠? 예, 곱사건 확률의 곱셈 법칙. 이거는 확률의 덧셈 법칙. 합사건, 그지? 확률의 덧셈 법칙이고, 곱사건 요거는 확률의 곱셈 법칙.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